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눈으로는 보기가 힘들고 현미경 같은 확대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부른다. 비록 크기가 작은 생물이지만 미생물은 다른 생물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구촌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수가 많은 가족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수억 년 전의 원시 지구를 지금처럼 동식물과 인간이 어울러 살 수 있도록 쾌적하게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1637년) 네덜란드의 현미경 학자 안토니 반 레벤후크가 미생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미생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미생물을 생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살아있는 미생물 또는 생명체란 과연 무엇인가?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기물과 무기물을 섭취하여 얻는 에너지로 자신의 몸체를 키우고 자식을 낳아 번식하는 동시에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단지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미생물이 생명체라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전인 10 내지 15억 년 전에 미생물은 분명 지구 가족의 큰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에는 눈, 코, 피부, 귀, 혀, 통한 오감으로 느끼는 인간 위주의 판단은 생명체라는 큰 범위에서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는 미생물 가운데 하나이고 세균보다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더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미생물의 범주에
넣는데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 약 10억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지구는 공상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공기가 주로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식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항무지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날과 같은 생물체가 살아가는 지구로 변화시킨 것이다. 미생물들은 열악하고도 나쁜 원시 지구 환경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산호 같은 미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석회속으로 고체화시켜서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낮춤으로써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인 미생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 가족이 살고 있고 그중 미생물이 차지하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초기 원시 생물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가궤도를 살펴보면 다음 쪽의 그림과 같다. 그림을 보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나 식물 전체 미생물 가궤도에서 단지 우측산단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생물을 차지하고 있다. 생물은 크게 핵을 가지고 있는 친핵 생물과 핵이 없는 원핵 생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생물은 원핵 생물에 속한다. 흔히 세균이라 불리는 유박테리아는 가궤도의 가장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고 수억 년
전 원시지구의 환경의 고온, 고압 등을 극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미생물 조상격이 된 고생균 또 가계도 중앙을 차지하는 원핵생물이다. 원핵생물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1mm 크기의 10,0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이며 지구 생물 가계도에서 가장 왼쪽 부분과 중간 부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가족균이다. 생물 가계도의 가장 오른쪽 부분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진핵생물은 포도주를 만드는 효모, 페니실린을 만드는 곰팡이, 집신벌레 같은 원생생물까지 미생물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미생물이 얼마나 큰 가족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진핵생물의 최선단 끝부분만을 동식물을 포함한 인간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식물과 미생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엽록소를 가지고 식물처럼 강합성을 하는 세균이나 버섯처럼 가계도의 구분이 묘한 종도 결국은 미생물 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버섯의 경우에는 곰팡이처럼 실과 같은 균사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눈으로 보기 힘든 포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엄연한 미생물 가족으로 분류된다. 신기하게도 곰팡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모양이 식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분석해보면 식물보다도 동물 쪽에 더 가까운 미생물로서 식물보다도 수준이 더 높은 고동생물이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서 강합성을
하고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생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움직이면서 강합성을 하는 조류, 규조류, 유콜네리터, 쌍편 모조류 등의 원생 생물은 미생물에 포함된다. 작은 동물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집신벌레, 산호충 같은 로티퍼나 극미세, 선충도 미생물 가족에 포함시킨다. 바이러스는 직접 번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생명체로 분류하는데 논란이 있지만 다른 생명체에 침투하여 번식하고 생명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과는 다른 생물체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의 크기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뿐만 아니라 주로 병원 원인이고 구성 요소는 대부분의 미생물에서와 같은 핵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미생물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플리온은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생명체 내에서만 수가 늘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우병이다. 하지만 핵산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개체 수를 늘리는데 필요한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생물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생육할 수 있으며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은 생활의 비밀을 잘 이용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아주 유용할 것이다. 특히 미생물은 동식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 예방이나 생산성 증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도의 과학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은 현존하는 미생물의 1% 미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미생물 분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개척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만 해도 미생물은 특유한 성질을 이용하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그 밖에 공업 생산품 등 생산공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간편한 시설로 계속 배양시킬 수 있는 인간 지구 환경에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 미생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